중국이 우리나라 후보를 매수해서 선거에 출마시킨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랑 똑같은 일이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 스파이가 호주 정치인, 선거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다가 딱 걸렸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한 사업가가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출마한 정치인에게 당선 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호주 안보정보원 이를 알아채고 저지했어요. 우리로 치면 중국 출신 사업가가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치 자금을 주려던 거를 국정원이 잡아낸 것과 같은 거죠. 지금 호주 총선은 나라가 반중으로 갈 것이냐 친중으로 갈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하죠. 호주 총리는 이번 선거를 사실상 반중전으로 규정하고 매일 폭격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호주는 의원 내각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어떤 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총리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 대선과 맞먹는 위상을 갖고 있는 선거입니다. 지금 총리는 이제 보수 쪽인 자유당 스콧 모리슨인데 외교 노선이 친미 반중이에요. 미국과의 동맹을 단단히 하면서 중국을 거세게 비판하는 스탠스죠. 모리슨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중국 현지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중국을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이 세계 지도자 중에서 가장 꺼리고 불편해하는 사람 중 한 명이죠. 이번 총선에서 만약 스콧 모리슨이 물러나고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 외교 노선이 달라질 걸로 보여요. 야당인 노동당은 미국과 바짝 친해진 이번 호주 정부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전쟁 가능성만 높아진다면서 비판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이제 호주에서 정치인 매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중국 스파이가 노동당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하려던 게 발각된 거죠. 호주 안보정보원은 중국의 호주 선거 개입과 스파이 활동을 테러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요.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감시를 하거나 공격하는 움직임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노동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자유당의 실수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호주 선거를 앞두고 중국 개입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돼버린 거죠. So Australians are very concerned, very worried about China's attempts to interfere with our electoral process, really to corrupt democracy. And the latest news from our intelligence agency, ASIO, that it has disrupted a quite extensive effort to co-opt members of Parliament and those standing for Parliament through the use of electoral funding. We do know that quite a large number of members of Parliament on both sides, but more on the Labor side than the Conservative side, have over the years been influenced by Beijing's United Front agents operating in Australia. 그러면 그 배후가 누구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자우작 윙이라는 중국 출신 귀화 호주인이 있다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등장해요. 자우는 호주에서 유명한 자선 사업가로 사회적 명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호주 주요 정당에 400만 호주 달러, 호주 대학들에 4,500만 호주 달러를 기부한 사람이에요. 호주의 한 대학교에는 그 사람 이름을 딴 박물관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전력이 좀 미심쩍어요. 2013년 존 애쉬 UN 국제의장이 뇌물을 받아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혐의를 받고 FBI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인물입니다. 그는 호주 정치인을 포섭하는데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없이 선량한 사업가가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호주인들은 충격을 받고 있죠. 중국은 이전에 호주 정치인을 매수한 전력이 있어요. 2018년 1월 샘 데스티엘이라는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중국 공산당 지원을 받은 중국 재벌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폭로가 계속해서 터져나왔어요. 중국 재벌로부터 소송 비용을 지원받고 여행비도 받고 고급 와인도 선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하이 샘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대가로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중국 편을 들었고 중국의 국익에 유리한 태도를 취했어요. 자금을 지원해준 중국인 재벌에게 당신 핸드폰이 도청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면서 국가 안보보다 돈줄을 더 챙기는 모습도 보여줬죠. 결국 그는 당직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사퇴했고 사실 정계에서 영구 퇴출됐습니다. 호주는 이런 일을 막으려고 외국인 정치 후원금 기부를 제한하고 외국 정부 로비스트가 내정에 간섭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어요. The problem is that the CCP system of influence is very skilled. And essentially it hides sources of money through Chinese community organizations and prominent
Chinese Australian business people. 중국의 이 스파이 활동에 가까운 대외 공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통일선전부입니다. 시진핑은 이 조직을 마법무기라고 부르면서 공산당의 비전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부서라고 했죠. 원래 수백 명 규모였던 작은 부서였는데 시진핑 체제 이후 인력이 수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5개 직속기관 중 하나로 위상이 높아졌죠. 통일선전부가 해외 유력 정치인을 포섭하는 방법을 3C라고 해요. 첫 번째는 covert 혹은 co-opt, 비밀리에 접근해서 포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corrupting, 돈을 줘서 부패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coercive, 약점을 잡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런 중국의 활동은 일본에서도 발각된 적이 있어요. 사실 일본은 아주 엄격한 정치 자금법을 운영하고 있고 폐쇄적인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스캔들이 중국과 연루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내부에서만 일어났죠. 2018년 일본에서 발간된 정치 스캔들 역사서에 보면 중국이 언급된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2019년 집권 자민당의 아키모토 스카사 의원이 중국 기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어요. 아키모토는 자민당 내에서 친중파로 유명한 니카이 도시히로 계열의 인물이에요. 니카이 도시히로가 누구냐면 중국의 대대적인 원조를 주장해왔고 중국의 1대1로도 지지하면서 일본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에요. 니카이 계열의 의원들은 2019년 말에 시진핑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추진했고 아베도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죠. 이때 분위기가 일본이 중국하고 경제협력을 하려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맞대찬하고 있었죠. 그때 아키모토 의원이 중국 온라인 도박업체 500.com으로부터 370만 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됩니다. 일본 과자가 든 종이 봉투에 현금 300만 엔을 받았고 홋카이도 여행 경비로 70만 엔을 받았다고 하죠. 아키모토 의원은 당시 카지노 리조트 사업 정책을 맡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카지노 리조트가 아베 정부에서 일본의 새로운 경제 성장의 모델로 전략적으로 키우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로 중국 관광객을 불러 모아서 돈을 벌자는 거죠. 그런데 이 뇌물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 중국의 우호 분위기도 다 식어버리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시진핑의 일본 국빈 방문은 없던 일이 돼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스파이 스캔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벨상 후보로 불리던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중국으로부터 월급 5만 달러에 생활비 15만 8천 달러를 주는 물량 공세에 굴복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2020년에는 중국 여자 스파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정치인에게 접근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크리스틴 팽이라는 이 여성은 폭넓은 인맥과 개인적인 매력, 심지어 성관계까지 이용해서 젊은 의원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크리스틴 리라는 여성이 영국 전 노동당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모아서 줬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인물인 게 발각됐죠. 이렇게 해가 갈수록 중국이 다른 나라의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미국 국가정보국은 전담 책임자도 임명했어요. 작년 말에는 미국 CIA도 중국 전담부서를 창설하고 중국 스파이 활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죠. I think it's probably true to say that no major instances of Beijing interference have come to public light, but there's no doubt in my mind whatever that Beijing has been interfering in a systematic way for a long time in Korean politics. That's what Beijing does in every country.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정치인을 포섭한다거나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잡혔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잘 들리지 않는데요. 혹시 호주, 일본, 미국, 영국에서까지 활동하는 중국인 스파이가 우리나라에만 관심이 없는 걸까요? 다른 나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단단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